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우주론 프로 53번 우주상수 문제 생명의 기원 시뮬레이션 우주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우주상수로부터 최초 생명체 탄생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상수 문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요거 람다, 이것이 이제 우주상수가 되겠습니다. 우주상수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의미한다. 네, 이와 같이 1.1056 2의 음수 52승, 음수 52승 너무너무 작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주상수가 되겠습니다. 플랑크 길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길이,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물리학이 붕괴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즉 플랑크 길이에 걸리면 물리학이 더 이상 해석할 수 없다. 물리학이 붕괴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플랑크 길이를 이렇게 구하고 음수 35승,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란 무엇이냐? 이와 같이 플랑크 길이의 제곱 곱하기 우주상수를 했더니 10에 125.54승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리학자 분들 전부 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이 숫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그것이 바로 이제 우주상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10의 121.54, 보통 10의 120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을 그 다중우주 10의 120승계의 다중우주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중우주라는 뜻은 이제 빅뱅이 실패한 우주, 어떤 우주는 또 빅뱅은 성공했는데 물리학 법칙이 막 엉망진창인 우주, 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우주냐? 우리 우주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주, 그것이 이제 우리 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가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게 참 철학인지 물리학인지 철학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물리학이 철학이 돼버렸다. 우주 물리학이 철학이 돼버렸다. 이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플랑크 길이는 0차원을 해석한 것이고 우주상수는 3차원을 해석한 길이다. 즉 플랑크 길이 이게 아니고 0차원 플랑크 길이다. 그것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 플랑크 길이가 0차원 플랑크 길이 곱하기 3차원 플랑크 길이를 하니까 0차원하고 3차원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극한으로 멀리 떨어진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즉 계산이 맞다라는 거죠. 계산 틀리지 않았다. 계산이 맞다. 그런데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해석이. 0차원 플랑크 길이 곱하기 3차원 우주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플랑크 길이와 우주상수 차원을 일치시켜라. 자, 여기 0차원 곱하기 3차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차원 플랑크 길이가 존재한다. 그 3차원 우주상수는 이제 우리 플랑크 위성에서 막 지구를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해서 한 값이 이제 이거고요. 즉 3차원 플랑크 길이라는 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1이 나와야죠. 1이. 10에 0승이 나와야 됩니다. 1.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다중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중우주가 있으며 그 다중우주는 반드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있다. 우주는 무조건 아름다운 우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1 나누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러한 숫자가 나와야 되느냐, 즉 왜 1이 나와야 되느냐를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제 22장에서 이제 제가 우주상수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왼쪽이 이제 현재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값이고요. 플랑크 길이 곱하기 우주상수는 0차원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과 같다. 이거 오른쪽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등식이 성립을 하느냐, 또 역시 증명을 해내야 되죠.
그럼 중성미자가 또 무엇이냐? 이제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50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중성미자가 타우 중성미자 15.5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측정이 되었습니다. 170kg 일렉트론 볼트 뮤온 중성미자 질량 측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전자 중성미자 질량이 있습니다. 전자 중성미자라는 놈이 있는데 측정이 안 돼요. 너무 작아가지고 아직 물리학에서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 중성미자 질량 0.1531 일렉트론 볼트일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로그 타운 방정식을 또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이거 역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0차원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또 3차원 값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빨간색 두 개만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값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검은색, 회색은 제가 계산을 하는 값입니다. 자, 3차원 중성미자, 0차원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을 해보자. 숫자가 이미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하면 10에 121.1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121.54랑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좌측은 물리학이고요. 우측은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좌측하고 우측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 값이 나오냐는 거죠. 거기에 중성미자 질량은 두 종류가 있다. 제26장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모든 것은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상 상태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성미자가 뭐 거의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운동이죠. 근데 그 중성미자가 업커크, 참커크, 탑커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쿼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뭐 쿼크가 빛의 속도로 뭐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쿼크는 정상 상태이죠. 업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뭐 다운커크, 참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다운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탑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커크가 이렇게 생겼다. 역시 물리학에서는 커크,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이와 같이 기본 입자로 보지만 그거 아니다. 중성미자들의 조합 입자다. 라고 이게 문제를 풀면 역시 스테디 상태의 새로운 값이 또 하나 탄생이 합니다.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역시 0차원 값이 있고요. 3차원 값이 있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121.80이 나옵니다. 즉 좌측은 운동 상태를 해석한 거고요. 우측은 정상 상태를 해석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우주는 운동 상태와 정상 상태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 평균을 한번 취해보죠. 1, 2, 0, 8, 0. 이거 두 개 평균 취하면은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운동 상태 중성미자 3세대가 있고 정상 상태 중성미자 3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 상태는 업, 참, 탑 커크를 이루고 있고 운동 상태 중성미자는 실험실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에 암흑 에너지까지 또 있다는 겁니다. 제20장에서 제가 열심히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중력 값을 열심히 또 제가 계산을 했죠. 중력 값 이와 같이 5.8, 5.9, 5.3, 2의 음수 39승. 역시 중력값도 물리학과 정확히 똑같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중력의 비밀을 밝혔다는 거죠. 이 와중에 다크 에너지가 2.692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크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 또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 운동 상태 중성미자와 정상 상태 중성미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얼마만큼? 다크 에너지 2.692만큼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쪽에 1 나누기 2.692 다크 에너지, 1 나누기 다크 에너지 하면은 그게 37.15%입니다. 요게 다크가 그만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100%니까 빼기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121.5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이거는 제가 중성미자 3세대 가지고 계산을 해낸 값입니다. 121.55. 이거는 플랑크 위성이
우주 배경복사로부터 계산해낸 숫자죠. 121.54. 54, 55. 아주 똑같은 숫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이제 아주 그럴듯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내면 그 우주상수는 1.08832의 음수 52승이 나옵니다. 즉 기존에 플랑크 위성으로 측정했던 우주상수는 1.1056이고요. 제가 계산한 요거 중성미자 가지고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는 1.0883으로 나오죠. 이 두 개의 차이가 1.6%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이쪽을 보시면 이게 왜 1이 되어야 되느냐? 제가 차원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차원을 일치시켜라. 0이잖아요, 이거. 이거를 3으로 고칩니다. 3차원. 3차원 곱하기 3차원은 이거 3으로 고쳐야죠. 3차원 중성미자 질량 나누기 3차원 중성미자 질량 아닙니까? 이건 1이죠. 예. 그래서 차원을 일치시키면 반드시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원이 n차원 플랑크 상수 곱하기 n차원 우주 상수 하면 반드시 1이 나오죠. 자,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왜 1.6%의 차이가 나느냐? 아마 이 값이 정확히 측정이 됐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1.6% 차이는 이거 상당히 조금 큽니다. 0.1% 정도, 0.1%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거 1.6%는 이거 상당히 차이가 약간 큰 값인데, 자, 우주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우주 공간은 구체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주 공간은 평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리학은 100% 우주 공간은 평평하다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평평하다는 관점에서 플랑크 상수를 측정을 하고 또 이게 뭐 변환해가지고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우주 상수를. 근데 그게 아니다. 우주는 이렇게 구체로 휘어져 있다. 그러면은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즉, 이거 측정 정밀하게 거의 정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이 평평으로 해석을 하면 그 구체로 해석한 것과 우주 공간의 모양이니까 한 1.6% 오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한 값도 나름대로 타당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상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우주상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원이 불일치됐다고. 0차원, 3차원. 그러면 차원을 일치시켜라. 3차원 하면은 1이 나온다. 라는 거 제가 증명을 했고,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이니까 3차원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길이? 아니, 우리 3차원 공간은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데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최초 생명체 탄생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네, 그러면은 1 나누기 거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씌워질 거 아닙니까? 1 나누기 루트 우주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이건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고 또 이건 제가 계산한 거는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면 미터가 나오죠. 9.510 미터가 나옵니다. 이 미터를 연으로 바꿉니다. 빛의 속도, 그 다음에 60초, 60분, 24시간, 365일, 365.24 이렇게 나누면 100.5억 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죠. 즉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뭐 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3차원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시간, 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 이 두 개의 평균 조치하면 약 101억, 101억 년이라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그래서 빅뱅은 137.8억 년 전에 뻥 하고 우주가 터졌으니까 그걸 빼기를 하면은 약 37억 년 전, 37억 년 전에 뭔가가 우주적 사건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은 정확했다. 네, 측정은 정확했다. 뭐 37.3이나 36.5나 아주 정확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측정은 정확했다는 거죠. 그럼 계산은 여기서 과연 이게 맞느냐? 자, 이게 계산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맞느냐? 제가 제시했던 1, 이게 맞느냐? 둘 중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맞다 그러면 아주 또 수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건데.
네, 이게 맞다, 이게.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거 3차원 플랑크 길이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물리학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붕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리학은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물리학이 잘 맞고 있는데 그 37억 년 전에 물리학이 붕괴가 됐다? 3차원 플랑크 길이 혹은 시간,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3차원 길이, 시간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약 37억 년 전에 물리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평평한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2차원이죠. 종이니까 평평한 종이는 2차원 허공이라고 부릅니까? 2차원 공간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공간과 허공을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평평한 2차원 종이는 허공입니다. 자, 그 평평한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보십시오. 절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양이. 그리고 이거 윗면은 빨간색, 종이에 빨간색 종이가 윗면이고요. 파란색이 밑면입니다. 이걸 접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공이네요. 여기 공이잖아요. 여기 좌측이 종이로 막혔고요. 우측이 종이로 막혔습니다. 이거 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간이. 그럼 이 두께는 그걸 딱 접으면은 아주 원자 두께 정도가 있겠죠. 예, 원자 두께 정도의 이상한 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2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접혀야 된다는 거죠. 예, 평평한 종이일 때 그 물리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평하다. 평평한 종이를 해석하는 그 물리학이 이 접힌 종이의 공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 못하죠. 공간 자체가 달라져 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빅뱅이라는 겁니다. 평평한 우주가 있었습니다. 4차원 우주죠. 4차원 공간 우주. 4차원 공간 우주가 평평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접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힌 거예요. 우리 공간이 한번 접혔습니다. 좌측이 탄생을 했고 우측이 탄생을 했죠. 이것이 이쪽이 가로 세로 높이 우리 그 허공이라고 이제 불러집니다. 우리는 지금 한번 보세요. 가로 세로 높이를 보십시오. 그거 텅텅 비지 않았습니까? 그게 허공인데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 이게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의 수직 방향이 뭐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자 두께 정도의 수직 방향으로 두께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이쪽이 있고요. 예, 왼쪽 막이 존재를 하고 오른쪽 막으로 이렇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3차원 공간이라는 거죠. 요게 바로 지금 현 물리학이라는 겁니다. 빅뱅 때 공간이 직선 공간이 꺾여가지고 우리 공간이 짠하고 탄생을 했고 그게 바로 현 물리학이다. 자, 그럼 37억 년 전에 우리 물리학이 붕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7억 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붕괴되냐는 거죠. 종이를 한 번 접었죠? 예, 한 번 더 접어보세요. 그러면은 밑면이 접힙니다. 밑면이. 실제로 종이를 한번 접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윗면이 접혀요. 그걸 한 번 더 접으면 밑면이 접힙니다. 밑면은 파란색 공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빨간색 공간입니다. 빨간색이라는 건 전자, 물질. 우리는 물질의 우주, 전자가 지배하는 우주이지 않습니까? 예, 37억 년 전에 파란색 우주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파란색은 어떤 우주? 물질의 반대 우주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반대는 정보죠, 정보. 정보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전자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자, 빅뱅 이론에 따르면 전자와 반전자는 반드시 동수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반드시 동수로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우주에는 물질과 전자, 입자들 세상입니다. 반물질, 반전자, 반입자 어디로 갔습니까? 동수로 있어야 돼요. 동수로. 네, 여기에 있다는 거죠. 동수로.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반물리학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37억 년 전에. 쉽게 설명하자면 이것이 물리학이고요. 이것이 종교학이 되겠습니다.
생명체가 이때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자, 그러면 물리학이 붕괴된다고 하지 않았냐? 자, 이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가지고 여기를 해석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빨간색하고 공간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지금 여기. 빨간색하고 공간하고 달라붙어 버리는데? 네, 바로 붕괴하죠. 네, 달라붙어서 붕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물리학이 종교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물리학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리학을 한번 해석해 보자. 종교가 그러면 여기 뭡니까? 파란색 종교가 빨간색 공간에 달라붙어 버려요. 붕괴가 되는 겁니다. 종교는 물리학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가 물리학을 해석을 시도하면 그 종교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물리학이 종교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하면 물리학이 붕괴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3차원 플랑크 길이라는 겁니다. 언제? 101억 년. 그러면 101억 년? 202억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빅뱅 138억 년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시간이 훨씬 더 지나면 202억 년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꼬그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꼬그라져가지고 뭐가 탄생합니까? 공간이 탄생을 하네요. 빨간색 공간이. 그럼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도 왜냐면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과 빨간색은 서로 밀죠. 밀면은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유사평행우주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SF 소설이 진짜 평행우주는 거짓말이고요. 유사평행우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주적 현상이 바로 반공간이 탄생을 한 거다. 그럼 반공간 탄생해서 뭐하냐? 35억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35억 년 전에 생명체가 탄생한 건 100% 진실입니다. 화석이 발견됐으니까. 유전학적으로 최소 37억 년 이전에 37억 년이라 그러면 이제 37억 년에서 한 42억 년 정도 사이 이때 최초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숫자가 지금 35억, 37억, 42억 이거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랑 37억이라는 거죠. 답이. 즉 만약에 이게 우주상수가 진실이라면 이와 같이 반공간이 이때 생겼고 그러면 생명은 35억, 36억 아니면 37억 그 이후에 생명체가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7에서 42억 년 사이 이거는 아닐 것이다. 요거 35억 아니면은 36억 아니면 37억 그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빅뱅 0년 뻥 터졌습니다. 101억 년까지 이것이 무생물이었다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101억 년이 지나니까는 생명이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짠짠짠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하필 지구 나이랑 지구가 탄생한 한 45억 년 전에 지구가 식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식어가지고 왜 참 비슷하게 이 숫자가 나오는지 36억 년, 37억 년, 36억 년, 37억 년, 35억 년. 자,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그냥 숫자가 그냥 우연히 한 거다, 일치한 거다. 아니면 필연이겠습니까? 즉 우연이냐 필연이냐. 제가 생각에는 필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37억, 36억, 35억 이게 숫자가 자 여기서 이게 5가 아니다 6이다라고 하면은 다 틀립니다. 50억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제 4다 5가 아니라 4 혹은 6 이런 숫자가 나오면 이게 다 틀렸다는 거죠. 땡 5, 4, 5, 5 여기니까 아주 유사한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깔이 네 자리죠. 정확히는
네 자리까지 이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라 그러면은 만 개죠, 만 개. 만분의 1. 즉, 이것이 맞을 확률이 99.99%라는 거죠. 즉, 우주 상수로부터 최초 생명체 탄생 시기가 맞을 확률이 99.99%입니다. 그럼 0.01%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 거죠. 99.99%가 정답이다, 이거.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 그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죠. D형 아미노산이 있고요. L형 아미노산이 있다고 합니다. D형 아미노산은 무생명체가 D형 아미노산이라고 그러고, L형 아미노산은 생명체라고 합니다. 즉, 생명체는 무조건 L형 아미노산만 있습니다. D형 아미노산은 양방향성이라고 합니다. L형 아미노산은 단일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한쪽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양방향성은 무생명체고 한쪽 방향성은 생명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역시 생물학에서 모르고 있죠. 그 이유를. 자, 양자 얽힘으로 넘어갑니다. 전자가 있고요. 이게 반전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공간에 위치해야 됩니다. 빨간색은 그래야지 안 달라붙죠. 요게 여기 전자가 밑에 있으면 여기 파란색 공간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반전자도 마찬가지. 반전자는 반공간에 있어야죠. 그런데 빅뱅부터 무생물. 자, 여기가 이렇게 있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전자는 안정적입니다. 근데 반전자가 불안정하죠. 자, 다시 간을 생각해야 돼. 간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간격 아닙니까? 간격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갇혀 있죠. 즉, 빅뱅 때부터 101억 년까지는 이거 반전자가 여기에 안정적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1억 년 때, 즉 37억 년 전, 37억 년 전 때 반공간이 짠나고 탄생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전자가 반공간에 안정적으로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용어로 이거는 물질. 자, 물질이죠. 왜냐하면 우리 공간은 전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럼 물질의 정반대는 뭐겠습니까? 정보죠, 정보. 물질의 반대는 공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반대는 정보죠. 자, 물질과 정보가 이거 전기력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즉, 생명체가 존재를 하려면 반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L형 아미노산, D형 아미노산. 자, 전자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자가 업스핀 전자가 있고 다운스핀 전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중첩. 그리고 공간이 업 공간이 있고요. 네, 업 공간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다운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업에 위치할 수도 있고 다운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의 중첩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이거 뭔가가 자기력선이 지금 샥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그래서 빛의 속도인 이유가 어미양자홀의 자기력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방금 설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설명하려면 이것도 설명하면 또 50시간 걸립니다.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얘가 뭐 돌려요, 이거를. 자, 돌립니다.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팽 돌아가죠. 이것이 업스핀입니다. 밑에 이것도 돌려요, 얘를 전자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팽 돌지 않습니까? 전자가 다운스핀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이거는 무생명이죠. 그래서 무생명체의 아미노산은 위에도 존재할 수도 있고요. 밑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양방향성이죠. 생명체의 아미노산은 L형 아미노산, 생명체. 이게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게 L형 아미노산입니다. 그럼 요게 뭐냐? 요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 우리는 요것밖에 모릅니다. 요게 가로, 세로, 높이 우리의 공간이고 우리의 공간으로 수직 방향으로 원자 두께만큼 이상한 간격이 있다고. 우리는 그거 전혀 모른다. 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하고 반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전기력선이 서로 당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기력선이 당기죠. 당겨가지고 반드시 밑으로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반드시 이건 다운, 반드시 다운. 얘는 반드시 업.
한쪽 방향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L형 생명체의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L형 아미노산. 종교 얘기로 하자면 얘는 육신을 이루죠. 얘는 영혼이랍니다. 자, 육신과 영혼이 정신줄이 되겠죠. 이게 정신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신줄이 여기 이 사람 여기 정신줄 났네요. 정신줄 나면은 이게 정신줄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줄 이렇게 넣으라고. 육체하고 영혼하고 정신줄 이렇게 연결해라. 이 사람 이제 정신 차렸네요. 그래서 37억 년 전에 암흑공간이라는 게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반드시 있어야죠. 어디 있습니까? 암흑공간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기원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반드시 존재하죠. 최초 생명체가 언제 탄생했냐? 생명의 기원은 뭐냐? 네, 그 생명의 기원은 암흑공간에 있다. 반전자들이 모여드는 확률에 의해 전 우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생명 정보는 필히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반전자들이 왜 모여드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의 빨간색 극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퍼지잖아요. 퍼진다. 무질서해진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우리 우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빨간색 우주죠. 이게 바로 전자의 특성입니다. 그럼 반전자는 파란색이거든요. 반전자의 특성이 뭐냐? 보시면 모여들지 않습니까? 모여든다. 모여들면 질서를 갖추려고 하죠. 질서는 엔트로피 감소 법칙입니다. 즉 이쪽이 우리 빨간색 공간의 특성이고요. 여기가 반공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반공간은 모여든다라는 거죠. 모여든다. 모여들어야 정보 집합체를 이룰 거 아닙니까? 근데 흩어지면은 물질 집합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모여들어야 되죠. 모여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반전자들이 모여드는 건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전자들이 그 의미 있는 배열, 반전자들이 의미 있는 배열을 갖기까지 그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왜? 모여드니까, 질서를 갖추려고 하니까. 반전자는 정보다. 그래서 전 우주에 빠른 시간 내에 생명 정보가 필히 탄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저의 계산은 36.5억, 예를 들어서 37.3억 년이라고 하죠. 37.3억 년에 반공간이 짠하고 생겼습니다. 그러면 37.0. 37.0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화석은 35억 년이었죠. 자,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반전자들이 모여드는 확률에 의해 전 우주에서 빠른 시간에 생명 정보가 필히 탄생한다. 물질 전자 우주. 우리 우주는 물질이 지배를 합니다. 전자들의 우주 아닙니까? 반대 우주가 존재한다. 정보예요, 정보. 정보는 뭡니까? 시뮬레이션 아닙니까?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이 물질입니까? 정보입니까? 정보죠. 정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움직인다.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반전자 우주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왼쪽도 진실이고 오른쪽도 진실일 것 같다. 왜냐? 99.95% 진실일 것 같다. 반공간에서 반전자의 생명활동의 시뮬레이션 정보 우주라는 거죠. 정보. 자, 물질 우주. 물질 우주는 물리학이 해석을 합니다. 정보 우주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보 우주를 종교학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이기적 반전자,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생명체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유전자가 있죠. DNA 속에 어마어마한 개수의 반전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기적 반전자죠. 반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반전자, 정보 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럼 정보 덩어리가 살아 움직인다는 말은 정보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몸을 성장시키는 거죠. 생명체의 몸을. 자,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 시뮬레이션이죠.
정보죠. 그 시뮬레이션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꿈의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뇌에 어디에 있는지. 예. 뇌가 아니라 뇌의 수직 공간 바로 옆에, 원자 두께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옆이라는 거죠. 수직이 뭐냐? 예, 수직이 뭔지는 전혀 모른다, 우리가. 거기에 반전자들이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들을. 네, 꿈에 대해서는 앞 동영상에서 이제 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나의 생명 잉태 과정이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있어서 왜 꿈이 대부분 실패로 종료되죠? 시뮬레이션이 실패됩니다. 대부분이. 그 왜 그러냐? 게임 CD를 샀습니다. 야, 시뮬레이션 해보자. 게임을 해보자. 자, 한번 1회 수행했습니다. 그 1회 수행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클리어, 게임 클리어 시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10분 지나면은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종료가 되잖아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뮬레이션 1회를 시도한 겁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끝나죠. 그 시뮬레이션 한번 시도했는데 그 통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시도한다? 2회 시도? 3회 시도? 10번 시도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디서 시도합니까? 그거 10번 시도? 20번 시도? 왜 통과될 때까지 시도하는 게 시뮬레이션이잖아요. 20번을 시도 어디서 하냐? 두 번째, 20번 시도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꿈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반공간에서. 자,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뮬레이션이 뭐겠습니까? 종교 시뮬레이션이죠. 제가 반공간은, 자, 다시. 제가 종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 시뮬레이션 우주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시뮬레이션이 뭐겠냐는 거죠. 종교 시뮬레이션이지 않겠습니까? 종교 시뮬레이션. 그럼 두 번째 시뮬레이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죠. 자기 작가라 그러면은 문학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이고요. 자기가 체육 선수다 그러면은 올림픽 경기, 올림픽 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다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1번이 종교 시뮬레이션이고 2번, 3번, 4번 뭐 별의별 시뮬레이션이 다 펼쳐진다. 네, 그래서 종교가 사라지지가 않죠. 왜? 1번 시뮬레이션이 첫 번째 이제 가장 세력이 센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종교가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천국하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뭡니까? 종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종교 시뮬레이션은 천국이고요. 그럼 종교 시뮬레이션, 그 종교 시뮬레이션이죠. 그 종교 시뮬레이션 이외의 다른 시뮬레이션은 뭡니까? 지옥이죠. 그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실제가 아니죠. 물론 저 반공간 우주에서는 그게 실제이죠. 그러면 다른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천국은 뭡니까? 자기 시뮬레이션이 천국입니다. 그럼 다른 시뮬레이션은 지옥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상대적인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정답이죠. 천국이 무엇이 천국이라는 겁니까? 정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정보가. 물질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천국입니다. 그럼 정보가 천국은 뭡니까? 정보가 부자여야죠. 어떤 정보가 부자라는 말이 뭐냐? 네, 정보와 A 정보와 B 정보가 융합을 해가지고 C 정보라는 새로운 정보로 부쩍부쩍 성장을 하고 탄생을 하는 거기에 있으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듭니까?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죠. 왜? 내가 그 시뮬레이션 정보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되게 종교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이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고 그러면 반대는 내가 지옥인 거죠. 자, 정확히는 사랑과 인내의 정보를 지금 많이 구축하신 분은 그분이 천국 자체예요. 왜? 사랑이다 그러면은 다른 정보들이 모여듭니다. 다른 정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융합을 하게 되죠. 폭발적인 정보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이다. 그러면은 이건 파괴의 폭력적인 사람은
지옥에 간다가 아니라 자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폭력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폭력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면은 결국은 다른 정보와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그게 정보의 특성 아닙니까? 어떤 다른 정보가 그 폭력의 정보랑 융합을 하겠습니까? 고립이 되죠. 고립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고립. 자, 정보가 고립되면은 그건 지옥이죠. 정보가 지옥인 거예요. 정보가 막 융합돼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그게 천국인 거죠. 자, 인내. 물질은 어떻습니까? 튼튼합니다. 물질은 아주 튼튼해요. 그러면은 요 반대쪽은 어떻게 됩니까? 반전자는 약해요. 반대니까. 약합니다. 영혼 약합니다. 약하디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사랑으로 영혼을 뿌쩍뿌쩍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약해요. 약해. 훨씬 약합니다. 상상 외로 엄청 약하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이 뭐겠습니까? 정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법. 정보 자체가 인내의 정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물질이 아닙니다. 정보 자체가 튼튼해지려면 인내의 정보, 인내의 시뮬레이션이 수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정보 자체가 튼튼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고립된 사람은. 자, 사기치는 사람 어떻습니까? 현생에서, 우리 세상에서 사기를 많이 쳤어요. 사기를 치면 어떻습니까? 사기를 그 친 순간은 돈이 모이잖아요. 물론 이제 법적 처벌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겠지만, 사기친 그 순간은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인다. 반대잖아요, 반대. 우리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보로 또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정보 사기. 사기 시뮬레이션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사기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면 결국 지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반대. 자, 천국은 사랑과 인내, 삶을 사신 분, 천국, 그분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폭력과 사기의 그 삶을 사신 분, 그분 자체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결국 한 10번 계속 반복해서 시도하겠죠.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이 내가 거듭날 수 있다. 제49장에서 이제 우리 공간을 해석했고 반공간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생명체는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도 죽겠죠. 그 영원히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이제 중성 공간이 있습니다. 그 UFO가 바로 영혼이 죽어서 새로운 걸로 또 탄생한다는 거죠. 저 세상에서 영혼으로 이제 아주 튼튼하게 짠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서 여기서부터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입니다. 자, 영혼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영혼 4,800, 5,000년. 영혼은 5,00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5,000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UFO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그 세상에서 열심히 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UFO는 몇 년 삽니까? UFO는 38만 년 삽니다. 그럼 UFO가 또 38만 년 살아서 뭐 하죠?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산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제 동영상을 혹시나 보시고 뭔가 느끼시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으로 사랑을 사십시오. 돈을 투자를 하세요.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랑의 정보를 내 걸로 획득을 하십시오. 뭐 종교에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부하라. 기부가 아닙니다. 자기의 뭐 돈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노력으로 사랑의 정보를 거래해서 그거를 자기 걸로 획득을 해라. 특히 대기업 사장, 회장님 분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저쪽에서도 대기업 정보를 운영할 수 있다. 죽을 때 손에 그 돈 꽉 쥐고 죽으신 분은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당연히 저쪽에서도 대기업 회장 정보 그룹 위치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측정은 이건 사실이다. 자, 계산.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다. 자, 그럼 해석. 저는 그 해석을 반공간이 탄생한 거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